안녕하세요, 레드피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포커의 실질적인 수명이란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관해 포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딥블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딥블루는 1996년 IBM에서 만든 체스 특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딥블루는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랜드마스터 게리 카스파로프를 꺾고 체스라는 게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당시 딥블루는 11.38 기가플롭스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당시 전 세계에서 259번째로 강력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플롭스란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위로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을 뜻합니다. 높을수록 좋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간 중에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사람도 겨우 제 핸드폰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비기는 것이 최상의 결과일 정도로 체스라는 게임은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알파고가 있겠죠.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체스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구글이 알파고를 인수한 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착수하여 바둑이란 게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은 D1에서 바둑을 연구하는 기사들이 알파고는 과연 어떻게 플레이했을까 라면서 알파고의 플레이를 참고하게 된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포커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포커의 역사와 함께하고 현대적이고 수학적인 컴퓨터를 활용한 접근 방법이 소개된 것도 이미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포커 인공지능의 현 주소는 과연 어딜까요? 2017년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페이스북 AI 팀이 합작하여 만든 인공지능 리브라투스는 인간 대표 4명과 무려 12만 핸드에 걸쳐 해저 노 리밋 텍사스 홀덤을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리브라투스는 인간 대표 4명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균형점이 존재하는 헤즈업 게임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를 수 있지만 균형점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개의 균형점이 존재할 수 있는 더욱 복잡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인 2019년도에 동대학과 동연구팀이 개발한 플루리부스라는 인공지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플레이하는 6맥스 노 리밋 홀덤 게임에서 인간 대표들을 상대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며 승리하였습니다. 플루리부스의 성과가 더욱더 인상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딥블루, 알파고 등은 인공지능을 위해 슈퍼컴퓨터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던 반면 플루리부스는 64코어의 CPU와 512GB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단 8일 만에 그 기초가 되는 전략을 학습하였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 플레이에서는 CPU를 단지 28코어만 사용했다는 점이죠. 이런 수치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가 16코어 128G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전에 냉장고 사이즈만한 슈퍼컴퓨터가 아닌 PC 4대 정도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포커의 목적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AI는 일정 분야에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커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나는 라이브 게임만 다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에 같은 컴퓨팅 파워를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포커에 그런 컴퓨팅 파워를 투자하지 않겠죠.
또 대부분의 메이저 온라인 포커룸들은 별도의 보안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플레이어가 너무 완벽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수상하게 여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안팀에서 그 사람의 플레이 히스토리를 모두 검토한 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펀드를 몰수하고 포커룸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쯤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랑 포커의 실질적인 수명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앞에서 딥블루가 1997년 당시 세계에서 259번째로 강력한 슈퍼컴퓨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딥블루의 컴퓨팅 파워는 약 11기가 플러스였습니다.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갤럭시 S21 안에 스냅드래곤 888 CPU의 GPU가 무려 1700기가 플랍스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3년 만에 그 성능은 약 150배가 되었고, 크기는 냉장고에서 손바닥만한 크기로 줄어들었죠. 컴퓨터 하드웨어는 나날이 발전하고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가 충분히 빨라지고 작아져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그것보다 더 작은 전자기기에 현재의 슈퍼컴퓨터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탑재할 수 있다면 아무도 의미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포커를 플레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라이브 게임은 안전할까요? 광학 장비와 통신 장비도 컴퓨터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현재 일부 바둑 경기에서처럼 모든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규칙이 있고, 또 그런 전자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 안에서 포커를 플레이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포커를 너무나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런 날이 최대한 천천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포커라는 게임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주제들을 너무 재밌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TMI를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포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포커라는 게임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자들에 의해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여겨졌었으나, 이제는 특정 분야에 관해서만큼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포커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플레이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안에서도 몇 번 복선을 깔았는데요. 이 영상도 현재 제 핸드폰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1000명과 제 카메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 이거 빼먹을 뻔했다. 그럼 모든 플레이어들이 믿고 보는 렛피셜이 되는 그날까지 피스! 야,